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3월 31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증세안 공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증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노후화된 도로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개선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증세안으로는 최소 법인세 15%와 해외 발생 수입에 대해서 10% 과세율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이나 배당에도 소득세율 적용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HAAH의 쌍용차 인수 여부 결정입니다. 미국 HAAH 오토모티브가 3월 31일까지 쌍용차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오토모티브가 오늘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이 투자 의향서를 보내게 된다면 1일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쌍용차와 협동의 비대위는 해당 일정에 맞춰서 P플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무산되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모나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였죠.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 검정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식의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화 결과에 강력하게 항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애국 테마주로 불리고 있는 모나미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애국 테마주들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에 결국 현대차 공장 가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7일부터 14일 울산 1공장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소형 SUV 코나에 탑재할 이미지 센서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데다가 차세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공급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미국 업체 온세미가 생산하고 이후에 다양한 기업을 현대차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세미에서 미국 업체에 우선적으로 부품을 전달하기 위해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미지 센서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아이오닉5의 부품 공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오닉5를 양산하려면 현대모비스 대구 공장에 있는 구동모터 생산 설비 일부를 새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비업체인 이탈리아 ATOP 엔지니어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되면서 제때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현재 현대모비스 대구 공장 내 헤어핀 설비는 8대 중 4대만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업계에서는 코나와 아이오닉5가 각각 6,000대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한컴 MDS입니다. 한컴그룹이 아마존과 클라우드 PC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컴은 지난 2018년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일 관리 서비스인 워크독스의 오피스 SW를 적용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네, 이런 신뢰성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PC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한컴 MDS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컴그룹의 아마존 협력과 한컴 MDS의 사업 시너지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7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10조 원가량 늘었는데요. 이 중 46조 7천억 원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16% 늘어난 건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아가방 컴퍼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체로부터 항공물류와 교통관리 서비스까지 투자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한화 시스템은 에어 모빌리티 등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나선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화 시스템은 향후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서비스 사업은 교통 방제를 포함한 운항 서비스와 항공 물류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공 물류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이 소형 운항 서비스 업체와 드론 업체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공격적인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손정희의 선택은 쿠팡주 2차 폭등 하나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 서비스의 일본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은 쿠팡의 지분을 38%나 가지고 있는 최대 투자자입니다. 이런 손정희 회장은 현재 20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을 잡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손 회장이 쿠팡 측과 소프트뱅크 자회사 ZT홀딩스를 통해서 쿠팡 서비스를 일본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요, 중국과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7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비율이 7.9%에 머물러 있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 회장은 로켓 배송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과 손 회장의 의도대로 된다면 쿠팡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영역을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야후 재팬을 중심으로 한 네이버와의 연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손정희 회장은 쿠팡의 최대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손 회장이 쿠팡의 일본 내 서비스 도입 주체로 밝힌 ZT홀딩스는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을 통합해서 이달 초에 출범한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이미 ZT홀딩스는 야후 재팬과 라인의 공동 경영을 발표하면서 2018년 네이버가 한국에 도입한 스마트 스토어를 야후 재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는 현재 42만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쿠팡의 빠른 배송 모델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온라인 쇼핑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최대 경쟁자인 쿠팡과 네이버가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가시화된다면 쿠팡이 네이버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이 잡고 전 세계 4위 규모인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이 수조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물류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물류와 배송 등 인프라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쿠팡이 한국에서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일본에 가지고 나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견제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